타비스톡 연구소. 처음 듣는 분도 뭐 있으실 테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간의 집단 심리. 인간의 집단 심리와 자극과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심리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 뭐 쉽게 말해서 대중 심리 조작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194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됐는데, 뭐 실제로는 이 공식 설립 이전부터 그런 연구를 해왔고, 이게 이제 그 런던에 있는 타비스톡 그 건물 사진이에요. 어. 근데 이 쿠르트 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쿠르트 루인.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자극과 자극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암시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여기가 이제 그 나중에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나오죠. 뭐 아도르노, 뭐 호르카이머,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그 일루미나티 일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로차일드는 사베티안 유대인인가 그 영상에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이 프랑크푸르트가 어떤 로스차일드 일대 로스차일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생활하다 죽었고, 이 프랑크푸르트가 실제로 이제 독일의 금융 중심지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전체 금융 중심지죠.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나왔고, 이 사람도 이런 프랑크푸르트 대학 출신이니까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좀 보이고, 이 쿠르트 루인이 1933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미국으로 이주해서 코넬 대학에서 좀 있다가 이제 MIT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룹 역학센터의 소장이 돼요. 그룹 역학센터. 근데 이제 이 쿠르트 루인과 타비스톡 연구소가 협력해서 1947년에 그 만든 저널이 하나 있는데, 이 저널이 이제 그 Human Relations예요. 이 저널 창간 후에 루인의 논문이 두 편 실리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저널 Human Relations, 이 저널은 현재도 발행되고 있어요.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영향력 있는 저널로 뭐 꼽히고 있는데, 크루트 루인이 이제 이 저널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에서 위상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제시해요. 위상 심리학. 근데 이제 이 이론은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그 가장 발전된 행동 수정 방법,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뇌 방법이에요. 이 위상 심리학이. 그 르윈이 그 했던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이 집단 사고, 그룹 띵킹 또는 이제 집단 역학, 그룹 다이나믹스 이건데, 뭐 다른 말로 이제 감수성 훈련이라고도 하죠. 감수성 훈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진행되는 거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모으고 집단의 리더를 정하고 집단에서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배척과 수치심을 줘서 침묵시키거나 굴복시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단 심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룹 다이나믹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집단 역학, 집단 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가짜 죄책감이 이 집단 심리 창출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대중 마인드 컨트롤의 핵심 수단이에요. 가짜 죄책감이. 좀 더 설명해보면 이제 르윈과 르윈의 제자들이 발전시킨 대중 심리 조작술. 이건 이제 그 개인의 신념 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통제되는 환경을 조성해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통제되는 환경.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상호 압력을 주게 만들고, 이런 어떤 상호 압력 하에서 압박감을 느낀 개인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그 코땡땡 때 그 한참 코땡땡으로 쇼할 때 마스크 안 쓰고 어떤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벌어질 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코땡땡 한참 시끄러울 때 마스크 안 쓰고
어디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직원들이 마스크 쓰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뭐 인상 쓰면서 쳐다보겠죠.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스스로가 압박을 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행동을 하겠죠. 그냥 그 가게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굴욕적인 경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수정하도록 만들어요. 행동을 바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인이 집단 역학에 의해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 아까 먼저 언급했던 가짜 죄책감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얀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죄책감이 발생하도록 스트레스 상황을 창출해내면 이 가짜 죄책감 때문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발생해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코르트 루인과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제자들, 이 사람의 후예들은 그 엄격하게 통제된 대중 매체는 미디어는 퇴행적인 정신 상태, 개인을 원자화하고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을 유도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들을 원자화시키고 개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외를 조장함으로써, 그러니까 개인이 파편화되게, 혼자 있게 만듦으로써 수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땡땡 때 뭐 2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자기 집이나 자기 방에 고립돼 있고 원자화되고 파편화되고 이제 그럴수록 이제 대중매체가 내리는 규범 뭐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하얀 신발 신기 이런 규범에 더 잘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 월터 리프만이라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쓴 저서에서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에서 제목이 여론인데 그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썼어요. 정신이 허약하고 영양이 결핍되었으며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 활력이 고갈된 사람들에게는 대중적인 호소가 보다 널리 수용된다. 딱 그 코땡땡 때 다 자기 집에 갇혀 있는 혼자 2명 이상 만나면 안 되고 딱 그런 사람들이 연상되는 그 발언이죠. 이 책에서 이제 리프먼은 여론의 조정은 정보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전문화된 계급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뭐 바로 CIA 떠오르죠. 그 텔레비전에 대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은 시청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고정 응시를 특징으로 하는 반의식 상태, 약간 황홀경 같은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TV를 시청한 지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의 뇌파가 그런 어떤 반의식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제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영상은 더 뚜렷해지고 이런 반의식 상태에서 이제 시청자는 그 프로그램에 포함된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는 거죠. 미디어를 통한 대중심리 조작은 상황과 자극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 사람들을 이제 그 어떤 타비스톡의 용어로 수익성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종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죠. 작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된 그 코땡땡 변이 대응 신규 하얀 신발을 수백만 명이 이제 자발적으로 신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대중심리를 만들어낸 거죠. 불안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집단 심리를 비슷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면 대중의 행동은 이 쿠르트 루인이나 타비스톡의 자금 지원을 했던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불가능해지도록 어떤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